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토트넘이 전 세계 축구계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클럽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예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토트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클럽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토트넘 생각보다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 잘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머무는 게 왜 나쁜 생각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탑 50,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음악 차트 뭐 이런 데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는 한데 여하튼 축구계에서 이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이 재정적인 페어플레이 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혹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뭐 거의 토트넘 외에는 제대로 된 영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는 상황이 이제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인기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클럽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 탑 10을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1위입니다. 아니 뭐 지금 순위가 지금 8위인가요? 그렇게 난리가 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세계 1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라리가의 두 거인들이 있습니다. 라리가는 그런데 이 두 팀들 외에는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은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보다도 리버풀, 맨유가 더 높은 구단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 토트넘, 첼시 이렇게 뒤를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죠. 여기 뒤에 지금 여기 보시면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이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게 토트넘.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뭐 사실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은 팀이기 때문에 첼시는 지금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 과거에 어긴 정황이 하나 발견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첼시에겐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어쨌건 구단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계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MLS,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이게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있는 리그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FC, LAFC가 지금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아틀란타 유나이티드, 인터 마이애미, LA 갤럭시, 뉴욕 시티 뭐 이런 쪽들이 다 지금 탑 20. 그러니까 지금 상위 20팀 안에 지금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관측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 같은 팀들도 뭐 클럽 아메리카, 과르달라하라 뭐 이런데 몬테레이 뭐 이런 팀들이 이제 막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관측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오너십. 그러니까 지금 그 오너십이 미국에 있는 팀들이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리버풀, 아스날, 첼시, AC 밀란 뭐 이런 팀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 50에서 무려 27개의 클럽이 미국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축구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개의 클럽들 중에 14개의 클럽이 어쨌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 토트넘을 포함해서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얼마나 이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는 여전히 이 유럽에서 탑도 아주 지금 대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첼시, 웨스트햄, 뉴캐슬, 아스톤빌라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밀란, 인터밀란, 그리고 로마, 나폴리, 아탈란타 이렇게 6개의 클럽이 있고 그리고 이 팀들 중에 탑 10에 있는 팀은 아무도 없다. 유벤투스가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높은데 1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가 있는 도르트문트가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데 이 유벤투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1.7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탑 10을 보면은 지금 10위가 3.4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지금 탑 10과 그리고 11위부터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쭉 살펴보다 보면은 흥미로운 거는 이 토트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구단 가치가 높은 팀 중에 하나이며 심지어 11위 이하의 팀들과는 완전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높은 팀이다. 근데 뭐 이 구단 가치에는 이제 뭐 스테디움의 가치도 있고 선수들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망치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하튼 토트넘이 꽤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이 유럽 축구계에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 아예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코파 아메리카까지 못 뛴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히샬리송이 또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큰 부상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토트넘에서 처분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완벽하게 지금 리빌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뭐 미드필드도 필요하고 공격수도 필요하고 뭐 수비수가 필요한 건 뭐 더 말하지 않아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비카리오, 반더벤, 우도기, 사르, 브레난 존슨 이런 선수들이 지금 첫 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해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어떤 선수들을 또 버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토트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엑시트 팔아야 되는 선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 좋은데 왜 팔아라고 하면은 팔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에서 그나마 좀 장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이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에서 안 되겠다. 이 선수는 이 전술에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4연패의 시기를 토트넘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괜찮은 선수다. 이 선수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거를 골라내는 그러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과연 그러면 또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뭐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포로 이런 선수들은 뭐 괜찮고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수비진 그리고 수비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벤창쿠르, 사르, 메디슨, 호이비에르, 비수마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예전과 같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 뭐 로드리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고 뭐 첼시 같은 경우에 뭐 카이세도에게 심지어 이제 1억 파운드 이상의 돈을 썼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퀄리티가 있는 어떤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은 충분히 그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해리 케인이 빠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히샬리송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을 넣긴 했지만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면 히샬리송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많은 선수들을 팔아치우고 그리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얼마나 돈이 많은 클럽인지 그리고 가치가 높은 클럽인지를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선수들이 토트넘에 합류할 가능성 역시 아예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속해 있는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독이 첫 시즌에 아르테타나 클럽 감독보다 좋은 스타트를 했고 그리고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이 충분히 밀어준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토트넘의 전력은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확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승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FFP 관련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럽 감독이 떠나고 아스날이 그나마 지금 상승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뭔가 2위 자리를 기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트넘과 아스날은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이적할 일은 없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한 발걸음 맨체스터 시티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에 남아있는 게 두 번째로 높은 가능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토트넘 편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지금 맨유로 가겠습니까? 지금 첼시로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지금 나쁘지 않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마치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뭐 유스로 10년 그리고 이제 팀에서 12년 뛰면서 22년을 뛰었는데 그렇게 뛰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기면은 우승이거든요.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도르트문트는 컵 대회도 이기고 뭐 이러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7년 8년째 있으면서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은 우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